부의장 구속에 이어 의장이 체포된 창녕군 의회에서 금품 살포 혐의 수사가 확대되며 의회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주민소환 청구권자 자격 기준 시점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재학생 부모의 국적이 10개국인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이 펼쳐지며 작은 지구촌 학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시골 정보화 마을이 자연 속의 이색 체험을 제공하는 여름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손태환 창녕군의회 의장이 금품 살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창녕군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원 67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악의 경우 의회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녕군 장애인 복지회관 개관식. 평소라면 많은 군의원들이 찾아올 자리지만 3명이 전부였습니다. 검찰이 의장 선거 금품 살포를 수사하면서 의원들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또 사정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런 자리 아니면 의원님들 요즘 만나시기도 좀 힘드시죠? 좀 힘들죠. 겨우는 연대가 있으니까. 박재홍 부의장 구속에 이어 손태환 의장까지 검찰에 체포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의원도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금품 살포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은 67명. 11명 정원인 창녕군 의회의 절반을 넘습니다. 현재 2명이 빠진 상황에서 사고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인원이 많아지면 개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를 열 수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지만 집행부는 올 11월 열릴 2차 정례회까지 파장이 미칠까 걱정입니다. 2차 정례 개최될 때 그때는 이제 내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회가 열린다 해도 추문으로 얼룩진 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 투표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홍 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청구인 측이 1,000명의 무효 서명을 추가로 보정해야 합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법 제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다에 대해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을 주민소환 서명부 신청일이 아닌 청구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청구권자 자격기준 시점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바뀌게 됩니다. 선관위의 새로운 유권 해석으로 기존에 무효 처리된 서명자 2,608명이 청구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유권자 수가 2014년 기준 267만여 명에서 2015년 271만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전체 유권자의 10%도 3,616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무효 서명은 2천여 명 줄었지만 청구 요건 유권자 수가 3천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구인 측은 보정 기간에 무효 서명을 추가로 1,000여 명 더 유효 서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다음 달 8일쯤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곧바로 15일 동안의 보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 지사 주민소환 무효 서명의 보정 기간이 8월 중순, 휴가철인데다 보정받아야 할 서명까지 1,000여 명 더 늘어나면서 청구인 측이 이중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해온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8일째인 오늘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앞으로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홍 지사 사퇴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측근을 통해 여영국 의원을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4차 고발했습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 여영국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김해에는 재학생 부모들의 국적이 10개국에 이르는 학교가 있는데요. 다문화 교육으로 작은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학교를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코코넛 껍질을 밟고 앞으로 나갑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전통놀이인 코코넛 밟기입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한 필리핀 전통놀이에 학생들이 푹 빠졌습니다. 필리핀 놀인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더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하니까 더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더 신났던 것 같아요. 이 학교 학생 220명 가운데 부모의 출신 국가가 다른 학생은 27명, 국적의 종류도 10개에 이릅니다. 놀이로 하는 다문화 체험은 말로 하는 교육보다 더 쉽게 다가옵니다. 대화하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생각도 알고 이해하는 거 쉬워요. 다른 문화에 대한 교육에는 학부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교만큼이나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도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을 이제 편견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집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국에 8만 2천여 명. 정부도 앞으로 학교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지구촌 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남의 주요 휴가지를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한적한 자연 속에서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 새로운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화 마을을 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갯벌을 노란 장화를 신은 아이들이 찾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진지한 모습으로 갯벌을 파헤칩니다. 손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물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신기한 생물을 잡으면 자랑도 해봅니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현장 체험을 나와서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관찰해보고 훨씬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이곳에선 이렇게 다양한 바다 생물을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바지락 캐기, 겨울에는 굴따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건 지난 2003년. 정보화 마을은 시골 마을에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빼어난 경치와 더불어 농산물 수확이나 전통식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청정 갯벌이 되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마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되는 정보화 마을은 모두 29곳.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특색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정보화 마을들이 새로운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 초여름부터 경남에서는 온열 질환 의심자 27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에 폭염 대책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와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홀로 계신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냉방시설을 갖춘 5,3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없다며 아파트 분양을 강행한 옛 39사단터 1, 2단지에 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9사단 민관협의회가 지난 5월 중순부터 40여일 동안 1, 2단지 97개 지점의 토양을 재조사한 결과 아연이 모두 26곳에서 기준을 넘었고 남은 20곳, 카드뮴과 구리는 각각 6개와 1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 토양 물량은 모두 2만 1,000세제곱미터, 25톤 트럭 1,100대분으로 유니시티 측은 오염된 토양을 바로 옆 공터로 옮겨 정화 작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원 상남동 등 중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물 신축이 제한됩니다. 창원시는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 중심 상업지구 52만 제곱미터에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창원시는 전체 건축물 가운데 20% 이상이 오피스텔이어서 상업지역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상담해주는 헬스존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는 오늘 창원시 파룡동 경남과학기술진흥원에 헬스존을 설치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건강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존에는 간호사 1명이 상주하며 의사 상담이 필요할 땐 근로자와 전문의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침체돼 있는 창원 대원동 주택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에는 창원시 파룡동 봉사단체 회원과 창원 중부경찰서 직원, 부산중공업 사회봉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